자, 오늘 미국 시장은 아시다시피 1.52% 정도 상승을 해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일부 종목에 대한 부담감 부분도 일단 있기는 했고요. 단지 시장에서 기대감을 이제 계속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이 일단은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 이제 CPI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 주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기준금리 자체가 CPI가 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좀 낮아질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월달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부분이 좀 올랐던 부분도 일단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로 인해서 금리 인하 부분이 좀 다가온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시장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걸 갖다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시장 안에서는 금리 인하를 이제 페드에서는 안 한다라는 쪽으로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시장은 또 이제 그걸 고지고대로 믿는 그런 모습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 대한 금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5월 7일 날 일단은 금리 결정이 있죠. 이건 일단은 금리가 일단은 변함없다라는 쪽으로 일단 베팅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6월 18일 날 있을 이제 FOMC 회의에서는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그래도 좀 높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일단 나오고 있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일단 미국 시장이 좀 호황을 보이고, 이러한 부분이 우리 국내 시장으로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도 일단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의 움직임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여전히 우리 시장이 좀 팔아주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외국인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순매수를 합니다만은 코스피 부분의 순매도 기조 자체가 그래도 조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애매하지 않냐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들은 이제 옵션 포지션을 보면 양 매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양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 자체는 이게 변동성이 커질 때 수익이 올라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합쳐서 보면 시장은 조금 애매하지 않냐 이렇게도 생각은 일단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시장이 계속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변함이 없죠. 미국 시장도 안정적이고, 자,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흐름이 깨지거나 했는 부분은 아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멈춰 있는 그런 모습인데, 밀리지 않고 멈추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강하다 이렇게도 봐줄 수는 있겠죠. 단지 이제 거의 저항선 언저리까지 지금 타고 오고 있다는 점 기억은 일단 해두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전략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세 이전의 단기 추세가 일단 깨졌다라고 말씀을 일단 해드렸기 때문에 단순히 반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전 고점까지 일단 한번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이 지금 좀 나와야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자, 시장 안에서 오늘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일단 보여주게 되면, 오늘은 두산이 엄청 좀 많이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10%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하면서 패턴까지도 지금 돌파를 해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방산 관련해서는 하나시스템 오늘 7%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송배전 관련된 HD 현대엘렉트릭 5.3% 정도. 오늘은 반도체도 좀 해결을 하나요? SK 하이닉스가 오늘은 지금 보면은 4% 이상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1분기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이 약 3천억 정도 추산이 지금 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는 HBM3E 12단 제품의 공급 확대, 그리고 모바일 DRAM의 수요 증가로 실적 개선이 좀 일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이 한 7조 4천억 정도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HBM 매출이 전체 DRAM 영업이익의 4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이러한 부분과 더불어서 하반기에는 메모리 가격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공급 자체도 지금 좀 제한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특히 SK 하이닉스가 하반기에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AI 스마트폰 시장이 좀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 HBM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는 뭐 하락으로 간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은 지금은 뭐 아닌 것 같고요. 패턴으로 지금 만들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단지 SK 하이닉스가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뭐 상방으로 방향을 잡은 건 아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삼성전자는 오늘 뭐 강세는 아닙니다. 약세 계속 지속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가만히 보면은 지수가 밑에 지금, 종목이 밑에 지금 좀 갇혀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박스권으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공략을 하시려면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패턴선 돌려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5만원 언저리에서 6만원 사이의 박스권 전략 일단 그대로 유효해 보이니까 조금 더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T가 오늘 4% 정도 올라갑니다. 오늘 문득 이제 보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KT 배당 관련돼서 뭐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게 그때보다 지금 거의 100% 가까이 지금 오른 것 같아요. 또 고민이 조금 되죠. 이게 배당으로 들어가는 종목이 100% 정도 수익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게 고민이 되는데 절반 정도 파셔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우리가 이제 배당을 할 때는 배당을 했던 그 가격을 다시 한 번 더 그 가격에서 매수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 그런 부분을 조금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불안하시면 뭐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SK텔레콤 약재가 있다 보니까 통신주들이 번갈아 가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K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가격의 위치 자체가 여기 쉽게 돌파하기는 좀 힘든 자리인데 오늘 갭까지 떠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아까 이제 우리가 HD 현대일렉트릭이 이제 강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LS 일렉트릭도 오늘은 계속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게임주 중에서는 크래프톤, 방산 관련해서 이제 한국항공우주 오늘 다시 한번 더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굉장히 좀 길게 보면 예전에 일단 베트남 돌파하고 지금 박스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생각은 드는데 참고는 일단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유증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있어서 주가 흐름이 조금 약화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들이 지금 뭐 시장 안에서 다른 종목의 악재 부분을 딛고 올라오는 종목도 일단 있고요. 그렇죠? 자,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는 일단 눈에 띄는 건 D&D, 파마텍 일단 눈에 띄고요. 오늘도 52주 신고가 계속 좀 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용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시장 기대감 여전히 좀 살아있는 걸로 보이고, 시장 안에서는 이 미용 관련된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관세라든지 하는 부분에 충분히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 일단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ISC, 반도체주 그렇죠? 그리고 고용, 수술 로봇입니다. 같이 강세인데 개인적으로는 고용에 조금 관심을 가져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추세는 오늘 일단은 돌파했는 걸로 보이고, 바로 어제 이제 고점 부분에 매물이 조금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뛰어넘는지 한번 잘 체크를 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참고 일단 해 두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코스닥 관련된 종목군들 아니면 아예 창업 관련된 카페24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고는 있으니까 참고는 일단 해 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특징적으로 또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 우리가 또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조선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또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강세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전에 이제 현대미포조선이 52주 신고가를 일단 갱신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쉬지 않고 일단은 뻗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조선주, 그러니까 현대미포조선이 이전에 2004년도, 2006년도 정도에 이제 고점을 쳤던 가격권이 지금 20만 4천 원 정도가 됩니다. 항상 이제 역사적 고점은 주가가 잘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으니까 조선주 몰고 가시는 분들은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지금 한 이틀 정도 쉬었다가 한번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현대미포조선의 경우에는 아래쪽 가지고 계신 분들은 16만 1,000원 이탈되지 않는 그냥 홀딩 관점으로 유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거래가 많지는 않은데 일단은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가가 이 정도로 유지가 되는 모습이 일단 보인다면 가격이 26만 2천 원 안 깨지면 그냥 홀딩 하셔도 좋고요. HD 현대중공업이 세 쪽에서는 가장 약합니다. 오늘 미포가 제일 센 종목이네요. 그쵸? 참고는 일단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 봐주시고요. 지금 한알령 제외 부분에 대한 이슈들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엔터주들은 한 개는 가지고 계신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긴 했는데, 관련해서는 중국분들, 오늘 좀 강세를 보이는 건 SM, 오늘 또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으니까, 그렇게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지금 뭐 반도체 일부 종목군들이 조금 강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세지는 않죠.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엔 조금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막 시장 안에서는 방산도 움직이고 조선도 움직이고 하는 모습은 일단은 보이고는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뭐라고 할까요? 미중 관세 전쟁에서 피해 나가는 종목군들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거들 종목군들 중에서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종목, 아니면 중국 쪽 실적 부분으로 해서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얘기도 한번 했어요. 한알령 해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중국이 허만이 좀 있죠, 그렇죠? 일본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을 무시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번에 얘기를 했는 것처럼 언론에서 충분히 중국은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그러한 부분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없앨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중국 쪽하고 한국이 좀 가까워지는 부분에 대한 일단은 수혜주들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한국의 아이돌이 이제 중국에 초청을 해서 뭐 콘서트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CCTV에서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CCTV에서 얘기가 나올 정도면 이거는 믿어도 되는 거죠. CCTV가 공산당 전용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금요일 시장인데 시장 분위기가 일단 나쁘지 않아서 뭐 기분이 아마 좋으신 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뭐 전략은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변함없고 원래 이제 밀고 올라가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 그들 종목군들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전략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기억하셔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그쵸? 그리고 다음 주가 우리가 연휴가 있어요. 그쵸? 연휴가 있어서 일단은 연휴 동안에는 또 열심히 쉬어야 됩니다. 그쵸? 시장 분석하다가 기분 안 좋아지면 뭐 우리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뭔가 할 수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전력을 다해서 뭔가 변화를 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만은 내가 뭔가 할 수 없는 일에 부딪힐 때는 그렇게 많이 고민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민을 해봤자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연휴 때는 우리가 연휴지 이제 다른 나라가 연휴는 아니니까 시장은 돌아가잖아요. 시장은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쉬어야 되면 그만큼 또 답답한 게 없을 텐데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공지사항 말씀해 드리면 우리 5월 10날 아마 문자 받으셨을 겁니다. 오늘도 일단 문자는 보내드릴 텐데 5월 10날 토요일 날 우리 5월 10날 토요일 날 지금 오프라인 강의 세미나 있죠. 예전에 신청하신 분들 그거 일단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 일단 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셋째 주죠. 5월 셋째 주 5월 10월부터 시작을 해서는 스승의 날인데 목요일에 저녁 8시에 한국경제TV 유튜브를 통해서 교육방송을 또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건 무료니까 많은 분들 또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 힘냅시다. 화이팅입니다.